오늘은 그 129페이지 그 요구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요구가는 이 점을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요구가를 얻으면 일단은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그 호식격하고 탄삭격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호식격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단에서 이렇게 요구가 호식격이 나왔다. 여기 보면 그 1가부터 2가, 3가, 상하에 그게 없죠. 여기 지금 4가 보면 이 미토가 비스듬히 이렇게 일간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아래 사이에 극하는 관계였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지금 4가에서 비스듬하게 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점을 쳐가지고 요것과 호식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별일이 아니더라. 이런 게 많아요. 그 요것과 호식격은. 저도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정단을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점을 쳐보면 큰일 났다고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큰일 났다고 점을 쳐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진짜로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열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지 진짜 그 선생님을 어렵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식격이 나오면 그 어떤 그 범의 유세를 빌린 여우의 상과 같다. 보통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의 유세를 빌린 여우의 상과 같다.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 아니고 여우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큰 일은 아니더라.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내가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잘 되겠는가? 여기 점을 쳤는데 이게 나오면 그 경우도 일이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얻는 게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가는 이 자체가 비스듬하게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남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 일도 내가 생각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일도 실상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소득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탄사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호식격은 그 위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극을 해왔죠. 여기서는 그 일간이 이렇게 사선으로 천반을 극하고 있죠. 일지상실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를 극하는 게 아니고 이 화살 쏘듯이 이렇게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탄사격이 나오면 좀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해야 됩니다. 뭐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막 달라들었다가는 나중에 손실을 보는 수가 있겠죠. 남이 뭔가 동업을 제시하거나 또 남이 좋은 아이디어를 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구가가 나오면 이 일은 생각보다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묘성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묘성가는 점쳐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사패가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사패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묘성가는 그 호랑이와 뱀이 다투는 형국이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책에서 묘성가는 호랑이와 뱀이 다투는 형국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 발생한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점을 친다 그러면 이 사과에서 위에서 아래를 극하든 아래에서 위를 극하든 또는 요것과처럼 사선으로 극하든 어떤 극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묘성과는 분명히 뭔가 일이 있어서 점을 쳤는데 안 나와요.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을 잘 다녀오겠는가? 그러면 최소 어디 한 군데서 극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극하는 게 나와야 그걸 가지고 초전으로 발령을 하고 사가 삼전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1가부터 4가까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보면 1가도 보면 무토가 유금을 상하고 있고 2가는 이 축토가 유금을 위에서 밑으로 상하는 거죠. 또는 인묘시킨다고 할 수도 있고 3가는 아래에서 위로 상하고 4가도 아래에서 위로 상하죠. 다 생만 있고 그게 없어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 양일이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호랑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꼭 호랑이가 아니고 뭔가 어려운 일이 복병처럼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을 쳐서 그 묘성과 호시 전봉격 이 양일이면 우리가 그걸 이제 호시 전봉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 호랑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니까 분명히 이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디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면 안 되겠죠. 이 다치기만 하면 괜찮은데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절대 어디를 이동하면 안 돼요. 관제정당인데 뭐 소송정당인데 이게 나오면 감옥 갑니다. 그죠? 환자가 낫겠는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데 치료가 잘 되겠는가 점을 쳤는데 이게 나오면 그 환자는 쉽게 낫지를 못하고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양일 묘성과가 나오면 어디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남하고 다툴 일이 있어도 잘 마무리하고 끝내야 돼요. 남하고 다투서도 안 되고 상당히 무서운 어떤 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는 잘 안 나오겠죠.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그 사장님의 직원이 그냥 회사 돈을 좀 이렇게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좀 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직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점을 쳐보니까 묘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모른 채라. 뭐 격리 책임자가 그걸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따지는데 사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은 따지더라도 사장인 선생님은 그냥 모른 채 하십시오. 왜냐? 이거는 잘못하면 이걸 따지잖아요, 사장이. 그러면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직원이 뭔가 사장님한테 해코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른 체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뭔가 이 묘성과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극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초전은 뭘로 초전을 삼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양일에는 유상신을 초전으로 발령합니다. 이게 천지반대에 보면 여기 유금이 여기 있죠. 유금의 상신에 축토가 있습니다. 이 축토를 초전으로 발령을 해요. 그 다음에 중전은 일지상신을 이렇게 초전으로 발령하고 말전은 일간상신을 이렇게 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초전은 유상신을 초전으로 한다. 그래서 축이 초전으로 가 있고 중전은 일지상신으로 중전을 삼고 말전은 일간상신으로 말전을 삼는다. 그래서 이 묘성과 호시전병국에서 이 초전, 중전, 말전 만드는 방법은 그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판약이 다르죠. 다음은 묘성과 동사 업목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동사 업목격은 여기 음일이죠. 양일이면 호시 전봉격, 음일이면 그 동사 업목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보면 겨울뱀이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상이다. 겨울뱀이 눈만 깜빡거리는 상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가지고 이 동사 업목격이 나오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부인의 남편이 구치소에 갇혔는데 어떤 문제로 정을 의뢰를 했어요. 정을 쳐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이 사모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동사원목격은 방법이 없어. 겨울뱀이 그 겨울에는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런 어디 굴 속에서 동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할 때가 아니죠. 밖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고 동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과정도가 나오면 그 일은 추진해도 결과가 없어요. 안 하는 일만 못해. 그리고 어디 그 일을 크게 벌려도 안 되겠죠. 잘못하면 사고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을 크게 벌려도 안 되고 여행도 되도록 조심하고 그 양일간의 경우처럼 뭐 여행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신금이 묘목을 타고 있으면 위험해요.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가시는 분이나 또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 분이 점을 쳤는데 동사 업무격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초전에 신금이 있고 그 지지에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은 몸을 말하고 묘목은 관을 말하니까 몸이 관에 들어가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렌트카를 빌리더라도 좀 큰 차를 빌려야 되고 꼭 가야 된다면 출장을 꼭 가야 된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되고 특히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겨울에 겨울뱀이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어디 좋겠어요? 그 움직이지 말란 뜻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밖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겨울뱀이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 원목격에서는 그러면 삼재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아까 그 양일과는 그 유상신을 초전으로 이렇게 발령을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정하고 음일간이죠. 여기는 유하신. 여기 지금 유금이 있죠. 유하신 자수입니다. 이 자수를 초전으로 발령을 시켜요. 초전으로. 그 다음에 일간상신이 중전이 되고 일지상신이 이렇게 말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양일간의 경우 호시 전봉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양일간은 유상신을 초전을 했지만 음일간은 유하신을 초전을 한다. 뭐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책가는 또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워오신 분들은 이거 그리기 상당히 어렵겠죠. 저도 처음 배울 때 이 구정식가 이거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조금 손 놓고 있으면 이게 헷갈려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 육임에 어떤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선생님 앞에서 이거 그리다 보면 느낌이 팍팍 옵니다. 이 별책가는 뭐냐? 예, 별책가 있죠? 이름이 좀 독특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별책가는 그 사가 중에 상하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국도 없어. 그 다음에 상하가 동일한 천지관이 두 곳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일가하고 사가가 같죠. 여기 보면 일간으로 보면 같지 않지만 여기 기궁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일가하고 사가가 같습니다. 위아래에서 극하는 게 없고 또 사선으로 극하는 것도 없으면서 상하가 동일한 천지관이 두 곳이 되면 별책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가가 그 골고루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으면 결국은 4가 3전이 아니고 3가 3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하나 부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비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불비. 준비가 덜 돼 있다. 불비격이다. 불완전하고 바르지 못한 영상이다.
모든 일에서 불완전하고 바르지 못하다. 이 사과가 일과부터 해서 사과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과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결국 이게 두 개가 겹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형상이다. 불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부족한데요.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누가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서 선생님 이렇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 사업 계획서를 좀 더 보완하세요.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면 끝나겠죠. 사과 3년 잘 안 봐도 물론 사과 3년도 살펴야 되지만 일단은 그 한마디면 거의 맞아요. 뭔 일을 하려고는 하는데 뜻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특히 이제 이 별책가는 남녀 관계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있어가지고 점을 찾는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삼각관계예요. 일남이녀 또는 이남일녀의 삼각관계가 많아요. 가정정단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나오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좀 법도가 물러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으니까 양이나 음 중에 하나는 없는 거예요. 일양 이음이 되든지 이양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양이니까 양, 양, 하면 음이 하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양, 음인데 음을 하나가 없다고 보면 이름 이양이 되겠죠. 근데 이름 이양이냐 이양 이름이냐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일과부터 양으로 생각해서 여기를 양, 음, 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화인데 여기도 사화니까 이걸 없애면 이름 이양이 되잖아요. 이름 여기가 이름이고 이양이 되니까 여자 한 명에 남자 둘이다. 어떤 책에서는 반대로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남 일녀의 삼각관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참고 삼아서 다른 책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일남 이녀냐 또는 일녀 이남이냐 따지기 전에 일단 삼각관계다 하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관계 있구나. 가정사에서도 이 부부간에 법도가 문란하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하려고 하는 맘먹고 있는 사람이다. 새로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 가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자본이 부족하든 아직 가게를 얻지 못했든 집에서 반대를 하든 뭔가 부족한 상황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만 보고도 대충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초전 발령을 어떤 걸로 시키느냐. 그 양일과 음일이 달라요. 양일에는 이 정단하는 그 일간이 무잖아요. 무하고 간합하는 천반의 기공을 집안에서 찾아서 그 상신을 초전으로 발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일이니까 무하고 간합하는 게 개수죠. 개수. 무게합하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게합하. 그러면 그 개의 기궁인 축토. 간합하는 기공 축토를 찾아서 축의 상신을 초전으로 발령한다. 그러니까 인을 초전으로 발령하겠죠. 여기 인을 초전으로 발령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일간 무토하고 간합하는 이게 개수죠. 무게합이니까. 그럼 개수의 기궁이 축이죠. 이 축의 상신 인목을 초전으로 이렇게 발령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중전과 말전은 일간상신으로 합니다. 중전과 말전은 일간상신으로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음일 별책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음일 별책가도 이것도 별책가니까 이 상하에 그게 없습니다. 일가부터 사가까지 보면 일가는 둘 다 금이고 이가 상가 다 둘 다 금이죠. 사가는 위는 토고 아래는 금이니까 여기도 상생관계죠.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으로 일간을 극하는 것도 없죠.
여기가 신금인데 금, 금, 토. 극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를 극하는 것도 없죠. 같은 금이고 금이고 토니까 밑에서 위를 극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에 극도 없고 사선으로 극하는 요극도 없고 또 여기 보면 이가가 상가하고 똑같죠. 집안은 유고 천반은 신으로 이가 상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상가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사과 3전이 아니고 상가 3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전을 찾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이런 데는 서로 극이 없고 요극도 없으니까 또 음일이잖아요. 여기가 양일이면 그 일간하고 간하반은 오행의 기공 상신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 음일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지를 보시면 돼요. 일질 유는 삼합을 하면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 그러면 그 유에 일이전지라고 그래요. 일이전지. 그러니까 그 일이전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일이 전지, 일이전지. 이 한 칸 바로 앞에 있는 지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금 한 칸 앞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유축 삼합에서 유 앞은 이 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일간일 때는 이 유 일이 전지 한 칸 앞에 있는 축을 초전으로 발령시키고요. 중전하고 말전은 일간 상신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좀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좀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이가하고 상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가 하나 부족하다. 그게 대해서 별책가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 음, 양 하면 여기 똑같은 여기 상가 음이 없어야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름 이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 여자의 두 남자의 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책에서 반대로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여하튼 여기서도 일남 이녀의 상이든 인력 이남의 상이든 삼각관계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법도가 문란하다.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뭔가 모망사가 있는 사람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확한 준비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또 어떤 상대방한테 결혼하자고 청혼하면서 나 당신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성한테 관심을 가진다. 그런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불량한 그런 정당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님한테 말하면 상담을 온 사람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 과나 어떤 경만 보고도 아 이게 어떤 상황이다 많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정식가를 공부하시면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지 일단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단할 때 훨씬 편리해요. 별책가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선생님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때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또는 어떤 연애점이나 궁합점을 물어보러 왔다 그러면 아, 그 그분하고 별일 없이 잘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관계에 걸쳐 있다. 혹시 본인이 한쪽 눈을 팔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본인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편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보고 하십시오.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별책가도 되겠습니다.